자,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경주 에이펙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금 남한 순방을 하고 계시고 네. 튀르키예로 이제 가실 예정인데 에이펙 준비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의 역할도 컸다 이런 의미가 왜냐하면 윤석열 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간은 없고 정권은 인수받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빨리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총리한테 직접 가서 좀 보시라고 그랬더니 총리가 몇 번을 내려갔어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김민석 총리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갔다고 그래서 경북지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전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서울시 관련해서 그런 지시하고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네. 뭐 불필요하게 서울시장 나올 거냐 정치한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뭐 김 총리가 경북을 그렇게 가고 경주를 10번 이상 갔을 때 네네.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했었죠, 한 번도.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의 역할을 네. 새벽 총리 새벽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네. 점검하고 음흠. 본인은 이것들을 완성하고 음. 이 뒤에서 이 조연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에이펙이야말로 그런 대통령과 총리 간의 네. 2인 플레이가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어찌됐든 경주를 방문해서 음흠. 도움을 줬던 어떤 공무원들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얘기를 하고요. 네. 유독 또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맞아.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렇죠. 여객기 예, 좌초 예, 사건, 예. 뭐 화재. 인제, 그다음에 양양 이게 산불들 네, 맞아요. 어찌됐든 절차와 행정적으로 큰 문제 없이 네. 해결이 돼서 다행이지. 네네. 참 어떻게 보면 총리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적절한 지시를 하고 네. 적절한 개입을 해서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보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김민석 총리를 공격을 해요. 아니 참 국민의힘이 이제 김민석 총리는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이걸로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슨 선거 운동? 아까 지금 얘기하셨지만 뭔 선거 운동? 아니 총리가 그러면 일 때문에 간 것도 선거 운동입니까? 지금 보세요. 국힘 김민석 사전 선거 운동 고발. 오세훈 스토커인가? 웃기고 있는 얘기죠. 무슨 스토커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사건으로 네네. 오세훈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종묘 개발과 관련돼서 단순히 어떤 유산을 굉장히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종묘의 네, 유산, 국가유산과 관련된 네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게 아니고 네. 결국은 개발하게 돼 있는 이 종묘를 종상향 이게 일종의 용적률을 600%에서 1000%로 올려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줬다. 요즘 최근에 무슨 지금 건설 H건설 얘기가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H건설의 이익이 갔다라는 네. 것까지로 이제 일종의 오세훈 게이트로까지 네네. 이제 확장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행정의 실패 네. 그리고 명태균 이런 장애 음. 그리고 오세훈 게이트로 확장돼가는 이 종묘 세운상가의 문제 네네. 이것들을 정치화하고 정쟁화하려는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힘과 오세훈의 선거 전략이다. 어. 결국은 오히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네. 결국은 국민의힘이고 오세훈이다. 이게 무슨 정치냐? 네네. 왜냐하면 한강버스 네. 누가 뭐 사고가 안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그 전날 가서 점검을 했고 근데 그 점검하고 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몇몇 언론들도 웃기더라고요. 네. 이걸 한강버스 멈춤 사고라고 하고 있어요. 멈춤이라뇨. 무슨 좌초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좌초된 거죠. 여객선 멈춤 사고입니까? 아니죠. 좌초죠. 네, 좌초죠. 정확한 명칭을 써야 되는데 지금 몇몇 언론들이 멈춤이라고 쓰는 언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좌초예요. 그렇죠. 그런 한강버스의 좌초 사고와 관련돼서 아니 총리가 총리의 권한 안에서 지시를 한 거죠. 맞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광화문 그 한복판에 바트러총 맞아요. 그걸 만드는 것이 네네. 옳으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그게 사전선거 운동입니까? 아니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식자층이고 역사학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네네. 이것에 대해서 총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렇죠. 총리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날 한글문화연대나 그날 시민단체 김준혁 국회의원 이런 네네.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으니 그것을 네네.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고 왜 하필 광화문이냐. 그렇지. 이미 부산에 유엔 공원이 있고 서울에도 네. 지금 남산의 그 자유총연맹에 네. 이 23개국에 대한 6.25 참전국에 대한 그 깊은 이런 걸 하는 장소가 있는데
아니 그리고 전쟁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왜 대한민국 한복판에 그런 어떤 좀 흉물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700억이나 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죠. 네네. 아니 오세훈 시장 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네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용적률을 늘리는 것이 어떤 과학인지, 네. 그리고 광화문 한복판에 이런 밭드로총 이 흉물을 만드는 것은 어떤 과학인지, 네. 한강버스에는 어떤 과학이 있는 것인지 네. 본인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그렇죠. 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댓글을 보다가 네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댓글 아이디 예. 광주 공공 배달. 아, 연관 있나? 아니, 내가 볼 때 약간 김현성 지금 표정 연관 있는 것 같은데. 광주 공공 배달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재달이 있을 예, 때 맞습니까? 제 최대 치적이죠. 치적인데 거기 맞습니다. 아이디가 예. 광주 공공 아, 배달이에요. 그래요? 아. 아는 분입니까? 누굽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깜짝 고맙습니다. 놀랐네. 왜냐하면 예. 김현성 지금 전 부원장이 예전에 일자리 재단 있을 때 맞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정말 저도 이제 그 뭐죠 캠페이너 공공배달한 캠페인을 했죠. 맞습니다. 그 열심히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 지적으로 놨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이 지금 측근들이 들어와 있네요. 결국은 지금. 소상공인의 네. 디지털 전환의 문제는 네네. 결국은 플랫폼을 네. 공영화하고 고속도로처럼 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플랫폼 자체가 경쟁이 돼서 그것을 소상공인에게 어떤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공공 배달 앱이 공공 배달의 힘을 가져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매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좀 두려워할 만한. 그래서 시장 점유율 지금 한 10% 정도 이상을 네네. 갖게 된다면 공공 배달앱이 네. 갖게 된다면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네. 현재 조금 난립돼 있는 이 공공 배달앱의 컨트롤 타워를 정부가? 만들어서 오. 결국은 좀 민간의 협동 네네. 모델로 하고 있는 땡겨요나 유메프, 그다음에 그 일종의 그 민간 중심의 공공 배달앱이 있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공 배달앱 뭐 배달 특급이나 이런 네네. 그 배달의 명수 같은 게 있는데 이들이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네네. 이것들을 통합해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힘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네. 것이 이제 지금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주에서 그러면 좀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만드셔가지고? 근데 광주가 지금 네. 민간 협력 모델로 공공 배달앱을 땡겨요. 땡겨요. 신한은행이 개발을 한 거죠. 가끔 근데 시내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땡겨는 광주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서울이 네. 또 거기에 이제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네, 잘하고 맞아요.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신한은행의 민관 협력 모델인 땡겨요를 그러니까 절대로 공공이 독자적으로 만든 모델이 네네. 민간의 경쟁력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유연성 전문가를 쓰고 일종의 예산을 유연하게 배정하고 이런 것들을 네네. 이길 수 없으니 결국은 신한은행이 투자하고 신한은행이 만든 땡겨요를 유효한 경쟁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두려워할 만큼의 일종의 그 마켓쉐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네네. 다행히 예. 요즘에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땡겨요가 7.5%까지 7.5% 많이 올랐네요. 광주는 한 10%가 넘습니다. 그래요? 네. 막쉐어가.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에 정부가 조금 이런 방향성으로 네. 공공 배달앱을 육성하고 네. 결국은 이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갖고 있지 못하는 네. 이런 어떤 공공성을 갖는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라면 네. 분명히 음. 저는 그 대한민국만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플랫폼이 이 안에서 네.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네. 지역 화폐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디지털 커머스로의 확장 네. 결국은 이런 것까지 다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잘하셨네요. 성과가 좋습니다. 자, 그럼 김민숙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네. 내년 이제 많은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이제 계속 공격하는 게 김민석 총리가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나올 거다. 그 선거운동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가까운 분이시기도 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또는 한편에서는 또 내년 이제 8월이면 정청래 대표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8월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네. 있다라고 보고 네. 일단은 너무 기본적인 그러니까 막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네. 서울시장 나온다. 이 정도의 이 수준은 아니실 것이다라고 네. 보고 최근에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는 얘기하셨는데 네. 이 또 총리로서의 역할과 네. 민주당의 네. 그 과거에 있었던 역할 간에 좀 고민은 있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결국 이제 민주당이 네. 이제 올바로 서야 되고 네. 내년 지방선거가 결국은 후반기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네.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누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김현성 전 부원장도 예측하기 어렵다. 저는 이재명 솔직히. 정부 성공을 위해서 총리로서의 최선을 다한다. 결국은 새벽 총리로서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앞에서 끌고 가면 그것을 점검하는 총리로서 역할을 잘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어찌됐든 총리라는 지위는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네네. 투표까지 가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맞아요. 이것이 교체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네네. 또 민주당 안에서도 네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통령의 결단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을 그 중심에 놓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개인 김민석이 아니라 네. 결국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김민석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네. 김민석 총리의 차기 행보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결국은 이재명 맞아요. 정부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이 됐고 네. 결국은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였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고 당대표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일단은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제일 이재명 중요하지.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벽총리라는 어떤 닉네임도 만드신 거고 네. 점검총리라는 점검하겠다 나는. 왜냐하면 점검하지 않는 지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니 대통령은 점검하는 국무회의에서 게 중요해요. 백날 얘기하고 장관한테 얘기하는데 네. 그것이 실천되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리가 그것을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살피는 거죠. 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걸 네. 살펴서 결국 그걸 보고하고 그러면 저는 지금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는 역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예를 들면 누구 하나가 앞장서려고도 하지 않고 네. 대통령에게 모든 결정과 이끌어가는 권한은 주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국무회의에서 통해서 얘기 나온 것을 총리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네. 이것이야말로 환상의 커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답변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나갈 거냐 물어보는데 자꾸 딴 얘기하니까